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트럼프, 미국을 구하기 전에 자신부터 구하라. 딥 스테이트 이론의 속임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Save America Foundation이라고 하는 재단을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천만 불, 거의 1억 불 가까이 돈이 현찰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선거 사기를 밝히는 그런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한 2억 불 정도가 거쳤습니다. 많이 거쳤죠. 그 중에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그것이 이제 트럼프의 정치 자금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현찰로 지원해주고 반대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찰을 가지고 이제 다른 대적자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프라이머리, 공화당 내에서 이제 하는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대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참 미국의 역사상 그렇게 좋은 정책들을 편 대통령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지금도 여전히 높은 것입니다. 또 그가 한 약속을 선거 유세 때 한 약속들을 거의 그렇게 성실하게 수행을 해서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크레딧이 쌓인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11월 3일 선거 전에 한 달여 남겨놓고 제가 집중적으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우리가 뽑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가라고 몇 사람들이 댓글에 물어봅니다. 바뀐 이유는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보시면 많은 공화당의 중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이제 막 승승장구할 때, 그때의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할 때도 이 공화당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정치, 특별히 그 정책을 잘 수행하니까 아주 대환영을 전체적으로 받았죠. 소수만이 이제 거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선거가 도적질 당했다. 대규모 사기 때문에 나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선거를 졌다. 그리고 딥 스테이트 그들이 또 이렇게 그 작용을 해서 선거 사기를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들도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횡행하는 그런 말들이고요. 그렇게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의사당 폭동을 일으키는 문제까지 직접적으로 말로 가서 폭동 일으켜라 그렇게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로는 peacefully 평화적으로 그렇게 가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탄핵을 그것 때문에 의사당 폭동을 법적으로 책임질 그런 일은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상원에서 부결된 이유도 바로 그런데 또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덕적인 책임, 실제적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거의 의사당까지 가고 또 그 중에 일부가 그냥 난폭한 그런 미국 역사상 없었던 자국민이 그냥 자기의 의사당을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고 테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분이 이 트럼프입니다. 그의 훔친 선거,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이 선거는 도적질 당했다.
우리는 완전히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나는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지지자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걸 믿을 때 내 표가 딥 스테이트들에 의해서 저 급진 좌파들에 의해서 그렇게 완전히 도난당했다. 나는 트럼프를 찍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사기 때문에 졌다. 그리고 FBI도 그 사기에 속하고, 뭐 법무부도 그 사기에 속하고, 법원들도 뭐 같다. 이러니까 뭐 미국 정부에 대한 그 불만이 그 팽배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정부의 상징인 의회에 들어가서 이 합법적으로 이 선거인단들이 이제 개수하고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하는 그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폭도들로 변해서 막 깨고 뭐 들어가서 뭐 의원실도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죽인다고 그러고 뭐 완전히 뭐 말도 아니었죠. 어제도 제가 한 의원이 여자 의원인데 그때 그 소름 끼치는 상황을 얘기하는 생생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마침 그때 그 함께 와 있어서 남편도 뭐 70이 넘은 분인데 밖에서 복도에서 이제 자기 그 의원실 문을 막 두드리면서 막 밖에서 막 잡으러 가고 막 그러고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주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뭐 그냥 발을 대고 혹시라도 쳐들어오게 되면 맞겠다고 뭐 어떻게 맞겠습니까? 시니어가.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자기가 아주 목숨이 의사당 안에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취업을 했는데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가 파손되는 것을 다시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탄핵이 필요하다. 상원에서 탄핵을 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이런 과정, 그리고 또,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사회를 보는 것에 불과한데, 완전히 그때 선거인단 표를 완전히 되물려서 받지 않겠다고 그러고, 다시 제대로 과정을 밟아서 오라고 이렇게 밀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용기가 없었다고, 애국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대실망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 펜스 부통령이 딥스테이트로 몰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서, 막 목숨을, 거두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 야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트럼프 이 대통령의 인기가 그리고 그 신뢰도가 팍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이분을 성경처럼 믿는, 이분의 말을 성경처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미국에 뿐 아니라 한국에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선거 도둑질 당했는데 그래서 도둑질 당하지 않겠다고 가서 그렇게 시위를 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게 뭐 있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도 도덕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논리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도둑질 당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법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했죠. 그리고 완전히 법원이나 법무부나 국토안보부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그냥 이것을 부도난 기관으로, 믿지 못할 기관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저도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전처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보수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것을 읽는 매우 합리적인, 명철한, 그리고 또 분별력 있는 보수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생각을 저와 같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딥스테이트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의사당 건물과 옆에
미국의 특별히 정보기관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CIA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뭐 FBI도 있고 뭐. 이 딥스테이트가 무엇인가? 딥스테이트 그러는데 원래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 터키의 민주화를 막는 터키의 군부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처음 이 용어가 이 터키의 민주화를 막는 터키의 군부 세력을 지칭하는데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딥스테이트, 뭐 깊은 스테이트 정부. 그러니까 뭐 잠복해 있는 정부. 이 뒤에 숨어 있으며 조종하는 정부,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피터 데일 스캇이라고 하는 왼쪽에 사진에 있는 저분이 영문학자인데 그 버클리 대학의 영문학자입니다. 원래는 캐나다인인데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아주 최고로 지식인으로 성공을 했어요. 이번에 피터 데일 스캇이 2007년에 이 용어를 미국 정치 현실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The Road to 911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처음 이 딥스테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미국의 정치인들과 미국의 군부가 자금과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갈등을 부채질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딥스테이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그냥 지내오다가 2016년 12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제 얻은 그때 이후로 5주 후에 여기 브레이트발트라고 하는 우파에서도 아주 초강경, 어떤 경우는 극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대표인 스티브 배넌, 또 이분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국정에 아주 최고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최고의 전략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도 했었고, 스티브 배넌이 소개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 횡령, 사기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그 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때 아주 그 임기 마치기 직전 사면을 했죠. 로저 스톤 같은 악동도 사면을 했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대통령의 직권이니까. 이제 이 브레이트발트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The Deep State vs. Donald Trump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Virgil이라고 하는 가명을 가지고 이런 글, The Deep State, Deep State와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걸 브레이트발트에서 이제 출판했는데, 이 딥스테이트는 줄여서 딥스라고 보통 하죠. 딥스테이트는 이 버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미국의 연방, 또 미국의 주, 미국의 지역의 정부 고용인들을 말한다. 그리고 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그 정부와 계약을 맺은 도급업자들, 계약자들, 그리고 미국의 언론인들, 주로 이제 좌파 언론들 말하는 것이죠. 리버럴 언론들. 이것은 연방 정부 전체와 그리고 미 전국에 걸쳐 있다. 그러니까 아주 미 전국에 그 세력을 뻗친 연방 정부의 전체 세력을 뻗친 세력이 바로 이 딥 스테이트다. 그들은 이제 이 직업 공무원들이고, 또 그들 가운데는 또 이 그 정책 전문가들도 있고, 또
계약자들도 있고 언론인들도 있고 이렇다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트럼프와 딥스테이트, 바로 이런 사람들과 그 사이에 큰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유명해진 것은 이분 때문입니다. 션 해너티가 The Deep State's Allies in the Media, Deep State의 뭐 동맹, 뭐 그런 뜻입니다. In the media, 미디어 안에 있는 Deep State의 동맹. 네, 이 Deep State와 서로 이렇게 음모를 짜고 이렇게 트럼프를 대적하는 세력이 미디어 안에 있다. 이분은 또 미디어맨이니까 또 미디어를 상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해너티가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이 우편물을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너티가 쓴 이 조금 전에 그 Deep States Allies in the Media, 이 Deep State라고 하는 말을 이 대통령이 뭐 7,800만 명이나 되는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이걸 보냈으니 얼마나 유명한 단어가 되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트럼프 정치의 핵심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화당의 핵심주의를 변화시킬 만큼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공화당의 딥스테이트를 믿는 사람들이 뭐 거의 뭐 85% 뭐 87% 뭐 이 정도로 그렇게. 네, 그래서 그들은 딥스테이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정책 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뭐 한 10%가 그렇게, 좌파들도 믿는다, 그런 이 통계가 있습니다. 이 kimberly strasel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논설위원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트라셀의 이 글을 굉장히 좋아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스트라셀의 글을 하는데, 리트윗 하는데 20번 이상 그렇게 리트윗했고, 또 스트라셀의 이런 입장이나 또 자기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으니까 이 스트라셀을 자꾸만 이제 또 트윗도 하고, 네, 알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 스트라셀에게 퓰리처 상을 주라 그렇게 요청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아주 그 호감을 주었던 그런 언론인입니다. 이분이 2019년 10월 11일 날 Whistleblowers and the Real Deep State, 뭐 whistleblower, 뭐 내부 고발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네. 그리고 the real deep state, 네. 진짜 deep state. 네. 그러니까 whistleblower, 내부 고발자들과 또 다른 이 진짜 deep state, 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미스터 트럼프는, 네, 자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전직, 현직 연방 공무원 모두를 딥 스테이트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스트라셀이 이제 트럼프가 이 딥 스테이트를 쓰는 걸 보니까 딥 스테이트를 전직, 현직 연방 공무원에 이렇게 국한해서 쓰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정의는, 이 트럼프의 그 정의는 뭐 전직, 현직 연방 공무원, 네, 특별히 이 트럼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네, 그런 전현직 연방 공무원. 근데 그런 정의는 너무 폭이 넓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차이를 놓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 FBI 국장 제임스 커미, 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전 CIA 국장 존 브레넌, 이분은 오바마 시절에 CIA 국장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바마 좌파죠. 네. 이 둘은 그러니까 전 현직 FBI 국장, CIA 국장 전직 이 정도면요 미국 정보 기관의 탑 레벨인데 이 사람들 연방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이 딥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트럼프 또 그 지지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스트라스는 고위직 이렇게 그 직업 공무원이지만 FBI 국장이나 CIA 이들은 정치인들, 선출직 정치인들이 임명을 했다.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리고 이들은 공개적인 철저한 조사와 정치적 책임이 적용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정보를 누설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공개적인 철저한 조사가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너무 따가운 주위의 시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이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딥스테이트는 만약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스트라셀이 계속 얘기합니다. 행정직 안에서 administrative 그 관리직 행정직 안에서 오래 있으니까 점점 권한이 늘어나고 강화되고 그렇지만 그늘에서 일하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음지에서 일하는 직업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하는 것이 더 낫다. 누가 딥스테이트냐? 직업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career, civil servant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누구냐? 그러면 본래 사용되는 용어는 이게 나중에 많이 와전되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막 개념을 확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게 행정직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종신 행정직을 맡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 행정직 관리직 이런 공무원들이 쉽게 이렇게 그 해고를 당하지 못하게 법으로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하다가 가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몇 대에 걸친 그런 대통령 뭐 국회의원들 의원들 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행정직 그 분야에 아주 베테랑들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통령이 뭐 새로 오거나 뭐 의원들이 새로 오거나 이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뭐 그 가소롭게 볼 수도 있죠. 당신들이 뭘 아느냐. 우린 수십 년 동안 실무를 맡아 이 일을 해온 베테랑들이다. 이 바닥에서는 우리가 최고다. 최고의 권위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견해도 있고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에 선출직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거 위험한 길로 간다 싶으면 이들도 자기 생존 본능도 있고 또 나라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있고 하니까 방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억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정보를 언론에 누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애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추진하는 게 어렵도록. 여론을 자꾸만 조성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또 여론적으로 막 자기들은 떠들 수 없고, 자기들은 뭐 그 밑에 부하들인데,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언론 같은데 이 정보들을 리킹해서 그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점점점 권한이 더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지만 이 그늘에서 일하고 이런 뭐 법무부 장관, 차관, 무슨 FBI 국장, CIA 국장, 차장 이 정도 되면은
행정직이 분명하지만 임명받은 임명, 행정직, 직업 공무원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늘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그 밑에 좀 아래 그 그늘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딥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딥 스테이트 안에는 물론 이제 우파 좌파가 다 있어요. 네. 이렇지 뭐 행정직 직업 공무원들을 우파 좌파가 다 있죠. 네, 그 안에.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를 그렇게 보면 우파 좌파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좌파에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그렇게 보면은 아주 확실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해고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이 직업 공무원들은 대통령과 그의 정책들을 대항하는 더욱 엄청난 행동들을 전통적인 미디어, 일반 텔레비전, 신문, 소셜 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정보를 리킹하는 겁니다. 유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방해한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론 존슨 상원 의원은 이분은 이제 국토안보와 정보에 관한 의원회 의장입니다. 공화당입니다. 트럼프 임기의 첫 18주간 동안, 그러니까 한 4개월 반 정도,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 125개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첫 18주간 동안에. 하루 하나꼴로. 그렇게 아주 이건 정말 너무너무 그 민감한 정보인데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정보인데 이게 자꾸만 언론으로 자꾸만 anonymous, 무명으로, 익명으로 자꾸만 그 신문 같은 데 나오는 걸 보면 누가 익명으로 anonymous, 누가 익명으로 이런 제보를 했다. 백악관에 누군가가 제보를 했고 법무부에 누군가가 제보를 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딥스테이트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딥스테이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딥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딥스테이트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사진에 있는 분은 제임스 프리맨이라고 하는 분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편집인입니다. 이분은 An Anti-Trumper vs. the Deep State. 엔티-트럼퍼들 대 The Deep State. 이런 이제 글을 썼습니다. 2018년 4월 24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진에 있는 잭 골드스미스 교수를 그의 견해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잭 골드스미스는 하버드대의 법률 교수입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법무부 차관을 지낸 아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부의 일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죠. 이분은 전통적인 공화당원입니다. 트럼프를 비판한 그런 사람이에요. 전통적인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이런 언행을 많이 비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딥 스테이트와 같은 부류가 여기에 미국에 존재한다. 딥 스테이트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없겠어요? 직업 공무원들 딥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딥 스테이트는 선출직 관료들의 행동을 만들어가고 조성해주고 억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은밀히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는 국가 안보 관리들을 포함한다. 이 직업 관료들 가운데서 이 국가 안보 관리를 책임지는 그런 그 안보 담당 관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직 대통령이나 상하원 의원들이나
주지사들이나 이런 관료들의 행동을 이렇게 빚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제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선출된 후에 트럼프의 고위 지도자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매우 예민한 정보의 누출이 딥스테이트 안의, 즉 이 직업공무원군 그 안의 전 현직 정보 관료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네. 아까 스트라서는 이제 현직 직업공무원들만을 말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골드스미스는 이제 전직 정보 관료들, 전직 직업 관료들, 그 관료들도 여기에 지금 포함시킵니다. 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직업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네.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딥스테이트 안에 전 현직 정보 관료들이 트럼프 또 그 함께 일하는 참모들, 뭐 장관들, 자꾸만 미국 사람들이 불신하게 만드는 예민한 정보들을 자꾸만 노출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분이 트럼프 비판자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더 이제 신빙성이 있죠. 네. 트럼프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로 되어 있는 직업 행정부 관리들 중에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다. 네. 이 딥스테이트, 직업 관료들, 직업 행정직 관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막 예민한 정보를 누출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트럼프가 피해를 당해왔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한 남용은 오벌 오피스 안에, 즉 대통령 집무실이죠. 그 안의 독특한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정책이 위협이 되니까 이 직업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나토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위협을 느낄 때 이 딥스테이트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은 딥스테이트가 좌파들의 견해를 가지고 트럼프를 대적하지만 우파들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이 트럼프 이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불가피한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이 발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관료들, 여기 특별히 정보통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들의 견해가 아주 대충돌을 일으켰죠. 특별히 북한 문제를 놓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이제 국가정보국장,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14개의 정보 부처들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총사령부 같은데, 가 바로 FBI, CIA보다 더 높은 그 위에, 네, 제일 위에 있는, 네, 최고 장관이죠. 네. 미국의 정보라면 이 사람이 최고죠. 네. 대통령이 가서 직접 이제 브리핑도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댄 코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댄 코츠를 임명한 이유는 그가 매우 믿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디애나주에서 하원 의원을 했고 인디애나주 상원 의원도 지냈습니다. 수십 년간. 그리고 독일 대사도 지냈고요. 또 물론 철저한 공화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고 이분에게 맡긴 겁니다. 이분이 1월 30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2019년이죠. 네, 뒤에 10을 잘못 적었네요. 네. 2019년 1월 30일에 미 상원정보위원회에
청문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댄 코츠가.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말했고 최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 뭐 잘한 점을 얘기하나요? 그렇긴 해도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을 보유하기를 추구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비판이 여기 나오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겁니다. DNI면은 뭐 안보의 수장인데 이 사람의 그런 이 발언이 미국민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안보의 수장이. 근데 자기의 지금 나가는 방향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예. 북한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핵무기와 생산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완전한 비핵화에 불일치하는 몇몇 활동을 관찰하며 강화되었다.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쏘지 않고 지금 그러지만은 비핵화한다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불일치한 완전한 비핵화에 불일치하는 일치하지 않는 몇몇 활동들을 관찰하면서 강화된 게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정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북한 불신인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노했던 것입니다. 이 타임지가 1월 29일에 뭐 비슷한 때 기사를 이렇게 썼는데 북한에 대한 의심은 지난 수십 년간의 정보당국의 견해와 일치한다. 네.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북한에 대한 의심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을 한 이후에 북한은 더 이상 핵 위협이 아니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거스른다. 네. 더 이상 북한은 핵 위협이 아니야. 이런 트럼프의 주장과 북한이 핵 위협이 된다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볼 땐 큰 충격이에요. 뭐, DNI 국장 이런 사람도 뭐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된 직업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영역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여자분은 지나 체리 헤스펠 CIA 현 국장이에요. 그때 이렇게 그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이고 이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핵 위협이 안 된다고 그렇게 싱가포르에서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걸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딥스테이트인데, 근데 우파죠.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후쿠야마인가, 네, 후쿠야마 맞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일본인 지식인이 있죠. 네. 그분은 딥스테이트는 우리의 소망이다. 그런 글을 썼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가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이 대통령이나 뭐 의원들이나 잘못될 때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바른 목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를 지킨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들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은 일관성 있게 한다. 이런 논지로 글을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뭐 논문 거의 한 10개 정도를 제가 탐독하고 정독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아마 이 그동안 한국 뭐 사람들이 하는 그 방송 가운데 제일 정통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이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미 해군 정보국장인데 역시 1년 전에 이 북한의 핵 위협은 지금 그대로 있다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칠 지경이죠. 네. 이거 뭐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가 임명해 놓은 이런 직업 공무원들이 임명된 공무원들이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반기를 들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순진한 이 정보 책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이거 뭐 완전히 깔보는 그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때 표정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고, 네,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걸 보면서 전에 제가 한 1년 전에 이 방송을 하면서 부하들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네. 어떻게 북한을 더 믿고 부하들 안 믿는가? 뭐 제 견해만 아니었죠. 많은 그 미국의 대부분의 견해가 그랬죠. 네. 네, 여기 보니까 naive U.S. intelligence chiefs should go back to school. 네.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더 배워라. 네. 덜 배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은 지극히 수동적이고 순진무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보통 무시한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미국에서 날고 기는 그런 정보 수장들을 이렇게 대통령이 함부로 해도 돼요? 적국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예, 분명히 이분이 그 엔티 스태블리시먼트 이런 그 반체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미국의 정말 아주 걸출한 그런 그 최고의 그런 그 이 정보 수장들을 지극히 수동적이고 순진무구하다.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정말 모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 아주 굉장히 그 얼굴이 상기돼서 했으니까 이건 실제로 그렇게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아마 정보 요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만 한다. 네. Perhaps intelligence should go back to school. 트위터에 이렇게 날렸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은 아주 잘하고 있지. 네. 여러분, 우리 한국인 가운데 이 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좌파들 빼고 문재인 그리고 그 세력 빼고 누가 이걸 믿습니까? 문재인 그 세력도 사실 믿을까요? 문재인하고 짝짝꿍 간다고 얘기가 계속 나온 거죠. 북한은 아주 잘하고 있어. 무슨 핵위협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보 수장들이나 이 우파의 이 딥스테이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다 이러겠습니까? 이래야만 됩니까? 북한이 괜찮습니다. 네. 핵 다 무장 다 이제 해제하고 뭐 잘 사는 나라가 되겠다고 우리 미국한테 뭐 손 내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 꼴이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나를 방해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말고, 여러분 트럼프의 정책이 대부분이 좋았지만 한국 정책은 나빴다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미군 철수가 어떻게 그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옵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하는 걸 중단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아니에요. 북한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아주 개, 돼지로 알고 있습니까? 이러고서 뭐 딥스테이트 뭐 그냥 그 완전히 마귀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저 밑에 부하들이 frustrated, debated a response would be counterproductive. 불만스러워한다 대통령이. 우리 반응에 대해서 논의했다. 역효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기로 결정했다.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말하면 계속 그냥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네. 이렇게 하니까 뭐. 여기에는 이 두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 볼튼 전 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네. 결국 대통령과 이 특별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제임스 매티스는 또 특별히 그 나토의 그 뭐 미군 철수 뭐 미국이 빠져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들이 그만두었죠. 이들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임명직이니까, 행정직이니까 이들도 딥스테이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좌파와는 다르죠. 그렇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걸 끝인데 미국은 항구적으로 계속 가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막 대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존 볼튼 같은 사람도 막 이 정보를 막 주고 그러잖아요. 리킹하고. 네. 하도 그냥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대통령은 말을 안 듣지.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얘기하지. 요번 뭐 하노이 회담 가서 또 어떻게 사기를 당할지 모르겠지. 뭐 그러니까 이 존 볼튼은 평생에 바로 이런 그 북한 문제 전문가로 아주 그냥 미국의 통인데, 이 사업하던 사람이, 부동산 사업을 열중하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막 그냥 끌고 가니까,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자꾸 끌고 가고 고립들이 끌고 가니까 존 볼튼이 그냥 견디다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표 던지고 그 다음 나가서 책을 써가지고 대통령을 막 그냥 공격하고. 이분 때문에 표를 많이 잃었죠. 대통령 그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많이 잃었습니다. 지금 여기 로버트 폴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우리의 정보 책임자들은 최상이다. 우리는 그들에 동조해야 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쉽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이지만은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당신은 세계 최고의 정보 책임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말해야만 하는 걸 들어라. 그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맨은 트럼프 옹호자들은 그 용어 딥스테이트를 잡다하게 사용해서 정보국뿐 아니라 행정부의 다른 부처들과 개인적인 산업과 일반 기업과 그리고 미디어 안에 연계된 그런 그 함께 일하는 참가자들로 구성이 된 더욱 폭넓은 무리를 포함시킨다. 네, 그 뭐 직업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직업 공무원들과 연결돼 있는 뭐 그 어떤 기업체, 뭐 미디어, 뭐 이런 함께 다 이걸 딥스테이트라고 이렇게 폭넓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 뭐 아까 우리가 이 딥스테이트를 이제 그 정의한 걸 아까 브레이트바르트에서 한 걸 봤습니다. 한 번은 얼마 전에, 네, 선거 전에 한 모임에서 선거 자금 모금하는 모임에서 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루기에 가장 힘든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루기에 가장 힘든 나라는 단연코 미국이다. 그것은 true, 사실이다. 이들은 sick,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미국은 이제 그 딥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죠. 네. 딥스테이트, 특별히 직업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병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CIA, FBI 뭐 이런 미국의 DNI 뭐 이런 정보국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법무부는 굉장한 그런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전에 굉장히 음모론 같은 걸 많이 탐독했던 분이 아닌가, 거기에 탐닉했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새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로우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더 뉴요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How America escaped its conspiracy theory crisis. 미국은 어떻게 그 음모론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 의하면 딥스테이트는 권력에 미친 FBI, CIA 요원들뿐 아니라 군 지도자들, 언론인들, 테크 간부들, 빅테크, 네. FDA, 미국 식품안전관리청, 규제자들을 포함한다. 어떤 이들은 이 딥스테이트에 앤서니 파우치 같은 팬데믹과 싸우는 전염병 전문가들을 포함시킨다. 네. 뭐 전염병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백신을 빨리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하고 그러지 않는다. 왜? 저들이 이 좌파 딥스테이트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막 원하는 대로 막 갔다가 그냥 자기들과 반대하면 딥스테이트로 다 찍어요. 심지어 자기 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지자들 가운데 트럼프 부통령 마이크 펜스 딥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남용을 한 거죠. 트럼프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음모론들을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유통시켰다. 맞습니다. 이 말은.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딥스테이트 음모론. 트럼프가 활용한 딥스테이트 음모론이 이겁니다. 루디 줄리아니가 11월 19일 날 하는 말이에요. 전국의 대도시 민주당 관리들이 선거본부와 경찰을 완전 통제하고 우호적인 좌파 판사들과 공모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대규모적인 선거 사기를 여기 지금 다 이 딥스테이트, 좌파 딥스테이트들이 저질렀다. 이거예요. 이게 딥스테이트 음모론입니다. 그리고 시드니 파웰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도미니언 회사의 투표기와 소프트웨어가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가져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규모 부정선거 사기가 있었다. 딥스테이트들이 이렇게 했다. 딥스테이트 음모론입니다. 이걸 썼어요. 네. 이 사람들 지금 13억 불씩 지금 이 배상금이 책정이 돼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 크게 이번에 손해를 볼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도미니언 기계가 압도적으로 선거 결과를 바꿨다.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함께 합세를 했어요. 음모론을 쓴 겁니다. 여러분, 미 국토안보부 보고에 보게 되면은 11월 3일 선거는 선거 사기 증거가 전혀 없는 미국 역사상 가장 시큐어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선거였다.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말을 했습니다. 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법무부에서는 장관이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에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는 광범위한 사기를 보지 못했다. 그 도미니언 기계들을 들여다봤지만 아직까지 그런 주장, 그런 사기를 뒷받침할 그 어떤 것도 발견치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뿐이 아닙니다. 미 법정에서 50여 차례 재판을 하면서 대규모 선거 사기가 없었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런 마당에 대규모 선거 사기로 훔친 선거 이렇게 하면서 계속 했을 때 미국의 이런 기관이 완전히 부도가 나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죠. 네. 큐어는 음모론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큐어는 도널드 트럼프가 사탄 숭배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 네,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탄 숭배하는 수하 성애자 도당들이 뭐 민주당 엘리트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억만장자들,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 오락 거물들, 기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아성애 범죄, 인신매매, 식인, 사탄 숭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딥스테이트가 그렇게 완전히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음모론은 상대방 정치인들을 악마화시키는 뭐 어느 정도의 과장, 뭐 그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뭐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낙타가 뭐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뭐 힘들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과장법이죠. 네. 그 논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거 완전히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그 사람 뭐 완전히 그냥 범죄자로 만들고 인신매매하고 살인하고 피 뽑아 먹고 사탄 숭배하고 완전히 뭐 이렇게 이건 완전히 범죄죠, 범죄. 네. 이들이 바로 미디어 오락 매체 도움을 받아서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 음모론.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 이모저모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딥스테이트로 몰고 가서 추적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그 트럼프는 이 퀴아노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나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못입니다. 네. 이런 무리를. 퀴아노는 패브리케이션, 거짓말이다. 개인 우상화, 분노, 음모론에 의존하는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또 럼니, 좀 전에는 이제 아담 킨징어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이번엔 공화당 상원 의원 밋 럼니. 비열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허튼 소리, 훔친 선거에 관한 큰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퀴아논을 그 유명한 린지 그래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다.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긴다. 그것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노는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을 것들을 하게 만든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위협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프 플레이크 전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 장래의 중요한 정치적 세력이 되기 원하면 공화당은 큐아논이나 다른 음모론들을 수용하는 사람들을 지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의원 지도자는 미친 거짓말들과 음모론들은 공화당과 우리나라의 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느니 뭐 우리나라를 사랑하느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그 거짓말, 무모한 거짓말, 미국을 완전히 거짓말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에 대해서 그 미친 거짓말들, 그 음모론들은 공화당뿐 아니라 미국의 암, 캔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도덕적 책무인데 그런 도덕적 책무를 하나도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가 되면 그냥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 2월 13일 날 트럼프 second impeachment trial sharpens Republicans' divide라고 하는 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떴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탄핵 재판은 이 공화당의 분열을 지금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고 있다. 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맥코넬은 자유세계의 지도자 미국 대통령은 어두운 세력이 우리나라를 훔치고 있다. 훔친 선거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수주간을 보내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무모한 짓들을 할 때 놀라는 채 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놀라는 채 할 수 없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게 얼마나 미국의 다행입니까? 대통령일지라도 잘못한 걸 책망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게. 이것은 유권자들의 결정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렇지 않으면 나가면서 우리의 정부 기관들의 불을 지르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 퇴임하는 대통령, 이 트럼프죠. 퇴임하는 대통령이 음모론이 점점 커지도록 강화시키는 것이다. 음모론 정치를 점점 크게 지금 불을 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모론은 완전히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의 죄성이 함께한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나라를 망가뜨리고 정부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음모론이 커지도록 강화시키는 일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이 음모론은 국민들 간의 증오, 반목, 다툼, 분열을 일으켜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바른 교훈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트럼프가 그래도 좋은 정책을 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태아들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린 트럼프를 믿어야 돼. 그런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인물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인물이고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싸움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싸움이 거짓말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음모론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변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변심하셨습니까? 성경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거짓말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미국 교회, 한국 성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이클 브라운은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입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이분이 Real Clear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글이, 이번에 글이 떴습니다. 네, 영어로 한 건 시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만약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된다면 그는 오직 자신을 책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트럼프의 그 열렬한 지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 직전에 계속 지지율이 얕으니까. 네. 왜냐하면 좌파의 모든 증오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가 더 품위 있게 행동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지지자들을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의 언행 때문에 재선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좌파가 아니에요.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고 또한 아주 보수적인 지도자고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였고
이런 분이 지금 여기서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된다면 그것은 그의 언행, 여기 더 품위 있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야단 났습니다. 중도 또 이 교회 지역의 이 공화당원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네, 젊은이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트럼프의 언행 때문에 붙잡아야 될 그런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남에게 책임 돌리지 마세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개인적인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기 이 전리품을 자기 개인적으로 욕심 때문에 가져온 아간을 잡기 위한 지금 과정입니다.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네, 이처럼 그의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나가 이제 물에 빠뜨려지는 그런 장면인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여기 책임을 여기에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레위인들에게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에도 지금 초대 집사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한 이렇게 주셨습니다. 책임을 주셨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지만은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명심하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인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선한 일을 위한 그 일에 완전히 몰두해 있어야 됩니다. 헌신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음모론 가지고 남에게 전가하고 여러분 그 죄가 반드시 찾아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책임을 잘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